자,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에 취득했는지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세무서에서 이제 임의로 대체적으로 낮은 시가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내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내야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증여공제 범위 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곤의 연금수업 곤쌤 김봉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요, 이 부부간 주식증여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이제 꼭 증여세 신고를 하기를 이제 원칙적으로 이야기는 해드리는데, 오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중요했는데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혹시나 어떤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는지, 내가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는 했지만 실제 세금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 이번 시간 영상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부부간 증여공제 한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10년 동안 6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10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리셋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6억 원에 대한 공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부부간에는 서로 쌍방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그리고 직계 존미속은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의 경우는 1천만 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증여공제 범위 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증여공제를 넘어서 증여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공제 범위 내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쭉 찾아봤더니 때마침 국세상담센터의 답변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한 달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자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1그룹, 2그룹 나누는데, 1그룹은 엄마, 아빠, 2그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각각 그룹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10년간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해 증여하고 다음 연도에 증여하게 되면 각각 증여한 것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싹 다 합칩니다. 10년 동안 증여받은 거 합산하고 10년 동안 증여공제 받은 거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증여자 그룹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가액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요,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 증여자 그룹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아예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말은 증여공제 범위 내라고 한다면 굳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국세상담센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간 주식 증여했을 때 그럼 실제로 증여공제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으나, 주식은 증여받은 다음에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 양도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양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차감을 해야 되는데, 이 취득가액에 대한 산정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가액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주식을 양도했었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증여세를 신고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여러분들이 그 증여세 신고한 거 있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받는데, 그 시가라고 하는 것은 증여 당시의 그 가액, 예를 들어서 뭐 증여 신고를 했었을 경우에 그 증여 가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에 취득했는지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세무서에서 이제 임의로 대체적으로 낮은 시가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내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내야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의 경우는 사실 현금 증여는 괜찮을 수는 있는데, 자, 주식 증여의 경우는 나중에 증여받은 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 산정에 일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10년 이내에 또다시 증여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증여공제 범위를 초과해서 만약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과거에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필요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합산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공제 한도 6억 원을 또 한 번 사용하게 되는, 이때는 이중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추징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내가 올해만 증여하고 앞으로는 증여할 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혹시 증여공제 범위를 초과해서 증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나는 그냥 한 번만 증여하고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만 이제 재차적으로 계속 증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세금 없는 범위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에 주식을 증여했었을 경우에 이제 주의사항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식 2월과세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주식 2월과세는 배우자 등이 주식 등을 뭐한다? 증여하고 나서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것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이러한 주식 2월과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요, 이때는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 게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모아서 증여세를 새롭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2025년 만약에 3월 31일 오늘 증여를 한 경우에는 언제 양도를 해야 되죠? 2026년 4월 달 이후에 양도를 해야지 이렇게 주식 2월과세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당초 증여 시점에 취득한 가액으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 즉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세금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년 이후에 증여받은 다음에 양도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정상적인 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증여받을 당시에 그 가액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법이고요. 자, 주식 증여 평가 방법은요, 일단 ETF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을 증여했었을 때 평가 방법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을 하고요. 이때 환율은요, 평가 기준일, 증여일 기준으로 전날 환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종가 평균의 보유 주식 수 곱하기 전날 종가의 환율 기준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자, ETF의 경우는 증여일 전 종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겠죠? 그냥 증여한 날에 전일 종가 곱하기 보유 주식 수, 그 다음에 환율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식 평가 금액이 되고요. 해당 금액 가지고 우리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가는 연금 선생님 곤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